자, 갑시다. 자, 약점 체크 모의고사. 요걸 보면 아마 지금 처음 공무원 준비를 하시는 분들은 황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쵸? 왜? 범위가 굉장히 넘나들어져 지금. 그래도 이제 자주 보라는 의미에서 최대한 좀 앞에 것들을 내고 이제 뒤로 가면 갈수록 뒤쪽 게 좀 더 많이 나오겠죠, 아무래도. 그래도 보긴 봐야 됩니다. 까먹지 않게 계속. 근데 이거를 우리가 배운 부분만 내겠다 그러면 쪽지 시험일 뿐이잖아요, 사실은. 그렇지 않고 진짜 문제화 시켜서 내는 거니까 지금 내가 이걸 못 푼다고 하더라도 따라와야 됩니다, 계속. 그래서 계속 이제 설명 들으면서 아, 그런 거였구나. 그리고 본 수업 들어가면 아, 그게 그거였나? 라는 생각도 할 수 있고, 또 이제 전부 한번 봤던 사람들은 뭐가 됩니까? 보면서 아, 내가 이걸 까먹었구나 하고 다시 한번 각성할 수 있게 하는 거니까. 자, 1번. 다음 중에서 의문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기능이 의문 맞아요? 맞죠? 두 번째, 의문은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이다. 이거는 음성에 해당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고요. 소리의 길이나 억양도 포함되는 개념이며 의문은 보편적이며 관념적인 특성을 지닌다. 맞습니다. 두 번째, 다음 밑줄 친 단어의 품사가 다른 하나. 여러분들, 이 품사할 때는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품사. 품사를 할 때는 어떻게 외워라 그랬죠? 우리가 뭐 명사, 대명사, 수사 이렇게 해도 되지만 그러면 나중에 오류가 생길 수 있다. 첫 번째는 순서대로 보면 반드시 무엇과 결합할 수 있는가? 그렇죠. 조사와 결합할 수 있다라면 뭐가 된다? 명, 대, 수사가 된다. 두 번째, 무엇이 되면? 활용을 할 수 있느냐를 따져서 활용을 할 수 있으면 뭐가 된다? 동사와 형용사가 된다. 세 번째, 수식을 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수식을 할 수 있으면 뭐가 되는 거죠? 관형사와 부사가 된다. 그런데 조사를 붙여보고 활용도 해보고 수식도 해봤는데 이거 아무것도 걸려들지 않는다라면 나머지는 뭐로 해라? 감탄사라고 보면 된다. 그래서 품사가 몇 개?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조사까지 9개의 구품사가 된다. 생각나시죠? 자, 1번 그는 아무도 못 말린다. 못은 뭡니까? 못은 뭐죠? 조사가 안 되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활용도 안 되죠. 기분이 뭐다도 아니죠. 못은 말린다라는 뭐를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부사죠. 그래서 부정부사입니다. 두 번째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바로 여기다. 조사 못 들어가죠. 기본형이 바다라는 것도 없죠. 바로가 뭐를 여기다라는 용언을 수식하고 있으니까 역시 부사가 되는 겁니다. 세 번째, 장마에 강물이 빠르게 흘러. 선생님, 근데 빠르게가 흘러를 꾸미니까 용언을 수식하는 거 아니에요? 에이, 용언을 수식하는 거 이전에 활용이 되냐를 먼저 봐야 되는 거죠. 기본형이 빠르다, 빠르고, 빠르니, 빠르게 활용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3번보다는 2번이 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뭐가 된다? 형용사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영원히 품사가 뭐가 된다? 형용사가 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래서 정답 몇 번? 3번이 되는 겁니다. 과연은 문장 부사죠. 문장 전체를 꾸며주는. 3번 다음 밑줄 친 단어 중에서 성격이 다른 것은 그랬습니다. 1번 그는 손발을 가지르니 뭐다? 손과 발이라는 합성어죠. 근데 합성어인데 뭐가 되는 거죠? 원래의 의미를 그대로 갖는 거죠. 두 번째, 그는 이번 일에 물불을 가리진다. 이거 물과 불이 된 합성어지만 비유적으로 쓰이는 거죠. 이것저것 따지지 않는다. 그럼 정답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원래 합성어가 되면서 있는 그대로의 내용을 쓸 거냐, 아니면 비유적 표현으로 쓰이고 있느냐, 그걸 한번 따져봐야 되겠네요. 3번, 그는 큰 폭발로 건물 전체가 쑥과 밭이 합성이 됐지만 뭐가 되는 겁니까? 완전히 폐허가 됐다라는 비유적인 표현이겠죠. 그러면 정답은 이미 나왔습니다. 몇 번? 1번. 그러면 4번도 비유적 표현이 쓰였나요? 그는 피땀 흘려 진짜 땀을 막 흘릴 수는 있지만 피 흘리면서 또 피 뚝뚝뚝 이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 1번이 되는 겁니다. 4번 문제 들어갑니다. 고유어 생각의 의미에 대응하는 한자어를 연결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사람은 생각하는 거 할 때 여기서 생각은 뭐가 되는 거죠? 우리가 뭐가 옳고 그른지를 따질 수 있는 사고 맞아요? 맞습니다. 됐죠? 두 번째,
공무원에 합격한 후에 그의 모습을 생각해보자. 합격한 후에니까 앞으로 일어날 일을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상해보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먼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3번 생각 없이 말을 하면 안 된다. 욕을 먹는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말을 하면은 욕을 먹는다니까 분별 없이. 맞죠? 4번 10시까지 오지 않으면 안 가는 것으로 생각하겠다. 고려인가요? 간주가 맞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고려가 무슨 뜻입니까? 생각하고 헤아려 본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에서는 어떤 거, 뭐 상태나 모양 또는 성질 따위가 그와 같다고 여겨지는 건 고려라는 걸 써야 되죠. 그래서 정답은 고려가 아니라 간주라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잖아요. 5번 다음.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어려운 거 주면은 나중에 또 이거 파일 올리거나 아니면 현장에서 시험을 보는데 나 안 해 배째일까봐 좀 이제 부드럽게. 5번 다음 밑줄친 서술어 중 필요로 하는 문장 성분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은 그랬습니다. 문장 성분은 뭡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품사죠. 근데 문장 성분은 여러분들 품사는 뭘로 끝나는 거죠? 사로 끝난다라면 문장 성분은 어로 끝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성분과 필수 성분과 무슨 성분? 부속 성분이 있다. 자, 필수 성분이란 게 뭐죠? 생략할 수가 없는 것. 뭐가 있습니까? 주어, 그 다음에 보어, 목적어, 서술어가 있고요. 부속 성분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있으면 좀 더 자세해지고 없어도 되는 것. 생략해도 문제가 안 되는 거 뭐가 있죠? 관용어, 부사어라는 게 있죠. 물론 더 있지만 요 정도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 네 개가 반드시 다 있는 건 아니죠. 얘가 있어야 되는데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된다라는 것 뿐입니다. 기억 잘 해두셔야 돼요. 그러면 문장 성분의 개수가 가장 많은 것 5번의 첫 번째 한번 볼까요? 먹었죠? 뭘 먹었어? 누가요? 그럼 문장 성분 몇 개가 필요합니까? 2개만 필요한 거죠. 2번 내렸죠? 뭐가 내린 거죠? 비가 내렸죠? 끝났나요? 이것만 있어도 되나요? 됐죠? 근데 하루 종일 내리든 뭐든 내리든 비가 내린 거죠. 그러니까 몇 개가 필요하다? 하나가 필요한 거죠. 도착했죠? 어디에요? 서울역에 도착한 거죠. 누가요? 기차가. 그럼 기차가 서울역에 도착했다. 이 정도만 있어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이거는? 2자리 서술어. 2자리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일단 2번은 절대 아니고 1, 3번도 아니겠네요. 같은 게 정답이 될 수가 없으니까. 받았죠? 누가요? 한이가 받은 거죠. 뭘 받았죠? 선물을 한이가 받았죠. 누구에게가 또 필요하죠? 누구에게? 친구에게. 몇 개가 필요합니까? 3개.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건 자릿수 문장 성분이라고 하지만 서술어 자릿수에 해당하는 거죠. 그럼 첫 번째는 서술어 자릿수가 몇 자리? 2자리. 두 번째는 1자리. 세 번째는 2자리. 마지막 4번은 몇 자리? 3자리 서술어입니다. 잘하셨습니다. 6번 다음 보기에 대에 대한 설명으로 잘못된 것 그랬습니다. 대. 자, A 볼까요? 소설책 한 권을 다 읽는데 사흘이 걸렸죠. 의존명사 맞나요? 맞죠? 왜요? 조사 생략된 거죠. 대는 사흘이 걸렸다죠. 그러니까 의존명사로서 일이나 것을 나타낼 때 미주치가요? 일이나 것을 나타낼 때 쓰는 예류구나. 2번 비에 대는 너 어디 갈 테라도 있니? 그랬죠. 의존명사 맞습니다. 의존명사로서 경우나 처지를 나타내는 게 아니죠. 어디? 곳이나 처소 어떤 곳 이걸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의존명사는 제대로 찾았으나 경우 처지가 아니라 곳 처소를 나타내는 의존명사이기 때문에 정답은 2번입니다. 3번 어디 결혼식에 사람이 문척 많이 왔대 이거죠. 그러면 대는 용언 뒤에 왔다 왔고 왔으니 왔대죠. 용언 뒤에 붙은 어미로 경험한 사실을 일러주는 맞죠?
어제 보니까 내가 이만큼 왔더라고 경험한 거 맞죠 분명히. D 그 사람 아직도 놀고 먹대. D도 영혼 뒤에 붙은 거 맞죠? 아직도 놀고 먹대이니까 지난 일을 회상하며 묻는 뜻 맞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7번 띄어쓰기죠. 역시 어렵다라고 여러분들이 늘 얘기하시는 거. 다음 중에서 띄어쓰기가 바르게 되어 있는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띄어쓰기를 안 한 학생들도 많기 때문에 아주 자세히 들어가진 않습니다. 여기서는 한 번씩 이런 게 나온다라는 걸 보고요. 그럼 7번만 한번 볼까요? 정말 성적 때문에 걱정이다. 때문 동그라미 칠까요? 때문이 뭐죠? 뒤에 뭐가 붙었습니까? 애가 붙었죠. 의존 명사입니다. 그쵸? 그러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띄어 쓰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적 띄고 어떻게 됩니까? 때문 애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래 의존명사인데 뭐가 없는 의존명사죠? 관용 어가 없는 의존명사입니다. 됐죠? 두 번째, 그는 나의 동창인 바 그를 잘한다. 니은 바가 나온 거죠. 니은 바. 그러면 니은 바 다음에 띄어 썼으니까 이건 맞아요? 틀려요? 맞죠? 왜? 니은 바 어미는 뭐가 되는 겁니까? 어미로 쓰이면 붙여 쓰는 거죠. 그래서 뒤에 말에 보충 관계일 때는 어미로서 붙여 쓰는 게 맞습니다. 앞말에. 그거 2번이 정답이 되고요. 바르게 됐고. 3번. 지금 그만두면 죽도 밥도 안 된다.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러분들? 안은 부정의 의미의 부정부사라면 부사니까 홀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안 띄고 부사니까 뭐가 된다? 된다. 관용적으로 쓰이는 부정부사를 제외하고는 전부 띄어 쓰는 게 맞는 말이죠. 그래서 띄어 쓰셔야 되는 거고요. 공연이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다. 얘는 뭐가 되는 건가요? 리을지가 뭘로 쓰이는 겁니까, 여러분 지금? 어미로 쓰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야 된다? 띄어 쓰는 게 아니라 붙여 쓰셔야 됩니다. 되셨죠? 8번. 다음 가마를 설득을 위한 글로 고쳐 쓰고자 할 때 배열 순서가 가장 알맞은 배열 순서입니다. 그럼 이런 거 미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거 배열 순서를 찾는 문제가 나오면 다 환장하는 거예요. 뭘 기준으로 잡아야 될지. 그런데 그러나를 한번 볼까요? 그러면 그러나 앞에와 뒤에가 있을 때 앞쪽과 뒤쪽은 내용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달라야 돼요. 반대가 되어야 돼요. 그럼 그러나를 읽고 빨리 찾아서 뭐 하면 됩니까? 반대의 내용을 찾아내면은 순서가 하나는 정리가 되겠죠. 자, 그러나 파랑새는 살림이 울창한 숲속에서 일생을 사는 새로 인간아 녹두밭과는 거리가 멀다죠. 어디와 어디와는 거리가 멀다? 인간아 녹두밭과는 거리가 먼 새이다죠.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내가 그래도 모르겠다라면 팁을 하나 드릴게요. 어떤 문장을 찾을 때는 문장의 어디를 봐라? 처음과 끝을 봐라. 끝을 이어받아야 되는 게 다음에 첫 문장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면 요 앞에도 무슨 내용이 나왔을까요? 역접이라면 아까 여기는 뭐가 나왔죠, 지금? 녹두밭 인가가 나온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앞에도 무슨 얘기가 나왔을까요? 이 얘기가 나왔을 거란 말이에요. 분명히 역접 앞에도. 얘와 다르게 갔을 거니까. 돼요? 그러면 자 이거와 관련된 거 한번 찾아볼까요? 이거와 관련된 거. 그러면 그러나 파랑새는 살림이 울창한 밑줄 치고요. 숲속에서 일생을 산다. 그러면 이 앞에는 뭐가 아니에요? 살림이 아니라 밭이나 인가에서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반대로 가고 있으니까.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앞에는 어디서 생활한다? 여기는 어디서 생활한다 그랬죠? 살림 속에서 사는 거죠. 그럼 여기는 어디서 산다? 밭에 산다라든가 아니면 인가니까 사람이 있는 곳에 산다 이런 거죠. 찾아봐요. 거기서 밭에서 생활한다. 있어요? 어디에? 밭에서 생활하는 게 어디 있어요? 론뚝 혹은 밭에서 생활하는 방울새의 생김새는 녹두에 이거야. 자, 그러면 요 앞에는 뭐가 나오고요, 지금? 이 앞에는 일단은 뭐가 나와야 됩니까? 1번이 나올 거 그 다음에 나. 그 다음에 뭐가 나올까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보세요.
가보면 새야 파랑새 어디 앉지 마라. 녹두밭과는 거리가 멀다 그랬죠. 그러니까 녹두밭에 앉지 마라. 녹두꽃이 떨어지면 청포장소 울고 간다죠. 그러니까 녹두밭에 뭐 하지 말라 그랬어요. 거리가 먼다니까 녹두밭에 앉지 마라라는 내용이 뒤에 오시면 돼요. 그러면 세 번째로 와야 될 게 가. 됐죠? 그 다음에 이것은 방울새와 파랑새를 홍동에서 생긴 노래이다. 다가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므로 마무리해서 마가 되는 겁니다. 요런 내용도 나중에 우리 독해 부분에서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한번 풀어보시라는 겁니다. 자, 9번. 다음 작품에서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 한마디로 말하라면 주제가 뭐냐 이거죠. 간단하게 말하면 자, 한 폭이 작은 풀일지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비에 젖지 않나니 더구나 잎이 넓은 군자풍 동그라미 치고요. 여러분들 군자풍만 봐도 여러분들 알 수 있으셔야 돼요. 뭐 군자면 뭘 지키는 사람입니까? 지조겠죠, 당연히. 됐죠? 또 하나 볼까요? 군자풍의 잎이 넓은 군자풍이 파초임이랴 빗방울을 대불고 논다. 또 한 마리 집 오릴지라도 그것이 살아있으면 물에 젖지 않나니 더구나 몸가짐이 우아한 밑줄 칠까요? 몸가짐이 우아한 백조 같은 백조임이랴 이겁니다. 여기 밑줄 쳐놓고요. 그 다음에 물살을 가르며 논다. 그러면 비와 뭐에 젖지 않는 겁니까? 물에 젖지 속하지 않는 거죠. 어디에 속하지 않고 자기의 특징을 지속적으로 살려서 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자기의 것을 지키는 게 뭡니까? 지조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 제목도 재밌어요. 이거 제목 자체가 황명걸 시인의 지조라는 시입니다. 제목을 주는 순간 답이 나와버리니까 빼야겠죠. 자, 10번 다음 밑줄 친 기억 리을의 사건 전개상 그 성격이 다르하나 그랬습니다. 백지아다다입니다. 닭의 울음소리에 따라 날은 자꾸만 밝아온다. 바라보니 어느덧 창은 희끗으름하게 비친다. 아다다는 더 누워 있을 수가 없었다. 옆에 누운 남편이 지그시 동그라미 칠까요? 지그시 팔로 밀어보았다. 누구를 의식하는 행위입니까? 남편을 의식하는 행위죠. 아다다가 남편을 의식하면서 하는 행위였죠. 그러나 움직이지도 않았다. 그래도 못 믿었는지 무엇이 있는 듯이 남편의 코에다 가까이 귀를 댄 건 누구를 의식하는 행위죠? 남편을 의식하는 행위죠. 아직도 잠은 분명히 깨지 않고 있다. 아다다는 슬그머니 이불 속을 나왔다. 이불 속을 나온 건 뭡니까? 여러분 이거 남편을 의식한 게 아니고 자기 그냥 행위죠. 자기가 그냥 이불 속을 나온 겁니다. 슬그머니 나온 거는 슬그머니가 아니고 슬그머니 새근 아직도 잠은 분명히 깨지 않고 있다. 시근은 뭡니까 여러분들? 남편이 지금 뭐 하는 거죠? 잠을 자는 모습일 뿐이죠 지금. 그 다음에 아다다는 슬그머니 이불 속을 나왔죠. 슬그머니 왜 나왔을까요? 누구 때문에? 남편이 깨지 않으라고. 그러면 시근은 남편의 자는 모습이고 나머지는 누구의 행위죠? 남편 때문에 행하고 있는 아다다의 행위죠. 그 정답은 몇 번? 디귿이 되는 겁니다. 자, 11번 시조 가하라의 표현과 내용이 상관성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겁니다. 동짓달 기나긴 밤을 하늘이 베어다가 요거 좀 설명합시다 여러분들. 추상적인 반대가 뭡니까? 구체적이죠. 그런데 말은 어디서 많이 들어봐서 추상과 구체는 알겠는데 이거 어떻게 구분해요 여러분들? 추상과 구체의 구분점이 뭡니까? 더 넓은 거? 그럼 구체는? 더 좁은 거? 얼만큼 좁아야 돼요? 어떻게 개별적이 돼야 돼? 아마 이게 정지 동작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게 가끔씩 얘기해 줘야지 사람들이 잘못 알면 이제 저 강의를 보는 학생들은 왜 이게 플레이가 안 되지 이럴 수 있잖아. 가끔 이렇게 헛소리도 해줘야 돼. 틀렸어요 지금. 자, 여러분 오감 알아요? 오감이 뭐죠? 시각, 청각, 그 다음에 후각, 촉각, 미각이란 오감이 있죠. 오감 중에 하나라도 확인이 되면 구체입니다. 그런데 오감 5개 모두 확인을 할 수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구체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얘기해 볼까요? 사랑이라는 거
추상적인 거예요? 구체적인 거예요? 사랑은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추상. 왜요? 보세요. 사랑 소리 들려요? 아, 사랑 눈에 보여요? 저기 사랑이다. 저 새끼 나를 좋아하는 사랑이네. 저 자식 봐라. 가서 만나요? 시각으로 안 보이죠? 소리 들려요? 두근두근. 쟤 나 좋아하나 봐. 사랑하고 외치고 있어. 이래요? 냄새 나요? 아, 달콤해. 나를 좋아하나 봐. 이거 병원 가야죠. 촉각이 있어요? 선생님, 사랑을 하면 따뜻하잖아요. 그건 쥐가 몸이 그냥 더워진 거지. 됐죠? 미각이 있으면 참 재밌을 것 같지 않아요? 사랑하다가 자기야, 이제 맛이 좀 변질됐는데 자기 나한테 관심이 없어졌나 봐? 미치는 거죠. 그 오감 5개 가지고 확인이 돼야 한대요. 안 돼요. 그러면 추상입니다. 민주주의는요? 추상. 선악은요? 추상이죠. 7, 8은요? 구체죠. 왜? 시각으로 확인될 수 있죠. 바람 소리는요?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는요? 구체가 돼버리죠. 왜? 청각이 걸렸으니까. 이렇게 구분하셔야 돼요. 그럼 보세요. 동지, 딸, 추상일까요? 구체일까요? 추상. 동지, 딸이란 거, 여러분, 동지는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날을 동지라고 만든 거지, 동지다. 오늘은 동지, 밤에 떠다녀요? 동지, 딸이란 건 여러분, 이 다른 문이 아닙니다. 우리 계절을 나타낼 때 옛날에는 뭐 추분, 춘분, 동지, 그 다음에 동지날 뭐예요? 먹어요? 파종 먹잖아요. 이 먹는 동지달이란 뜻이지, 그 동지달이 언제 걸려있는 거면 12월에 걸려있는 거잖아요. 달 보여요, 여러분들? 1월, 2월, 3월, 4월이 보여? 오늘은 11월이야. 나 오늘 오다가 보니까 11월에 나한테 안녕하고 인사했어. 이렇게 보여요? 추상이에요, 구체예요? 추상. 기나긴 밤을 한 허리. 여러분, 한이라는 게 뭐냐면 대자입니다. 순우리 국어인데 이게 한이에요. 한밭이라는 곳 들어봤어요, 여러분들? 어딥니까? 그러니까 밭전자를 쓰면 뭐가 되는 거야? 대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동지달 기나긴 밤을 한날 딱 잘라서, 그쵸? 춘풍이 이불 아래 서리 넣었다가 어른님, 내가 좋아하는 님 오면 굽이굽이 펴겠대요. 그러면 이렇게 돌돌돌 말고 굽이굽이 펴는 건 시각적으로 확인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러니까 추상적인 밤을 동지달을 어떻게 하겠다? 말았다 넣었다 하겠다. 말았다 펴겠다 하겠다는 시각으로 바꿨으니까 추상적인 걸 구체화시켰다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추상적 시간의 구상화와 응축이 확대된 심상을 통해 기다림의 지루함과 만남의 아쉬움을 표출하는 거 맞습니다. 내용이고요. 내일이야 그릴 줄 미주칠까요? 그릴 줄 미주칠까요? 그릴 줄은 뭡니까? 그리워할 줄입니다. 그리워한다는 건 지금 무조건 무슨 시일까요? 어떤 대상의 부재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좋은데 없다는 뜻이에요. 다 황진이시죠. 가시와 나시는. 있으라면 가겠냐마는 제구태여. 동그라미 칠까요? 두 가지로 쓰이는 중의적 표현입니다. 자, 내일이야 그리워할 줄 모르겠느냐. 있으라면 가겠지만은 내가 구태여 이렇게 해석하면 내가 구태여 보내고 나니까 그립다 이렇게 해석도 되고요. 또는 있으라면 가려마는 님이 구태여 보내고 나서 나를 님이 구태여 나 있으라 하지만 님이 구태여 넌 가 이렇게 그 대상이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석이 되는 중의적인 겁니다. 그래서 2번 답지를 보면 통사적 이중구조 미주칠까요? 통사적 이중구조 미주치고요. 의미의 이중성, 중의성을 나타낸다. 맞습니다. 제 넘어 성 권농집에 술 익었단 말을 어제 듣고 누운소 발로 박차 얹지 놓아 눌렀다고 아이야 너 권농 계시냐 정자수 왔다 와라. 그래서 술을 먹고 풍류를 즐기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비약과 자유자재한 언어 구사를 통해 맞고요. 작가의 풍류, 술 먹는 게 풍류입니다. 4번 강호 동그라미 칠까요? 강호의 다른 말은 뭡니까 여러분들? 자연입니다. 화자가 자연 속에 있다라면 물질과 정신 중에 뭘 추구하는 사람일까요?
정신만을 추구합니다. 물질 추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소박하게 살지만 뭘 느낄까요? 만족한 삶을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연 속에 있으니까 이걸 뭐라 그러죠? 안분지족, 자기 분수에 만족하는 안분지족이라고도 얘기하고요. 또는요, 가난하지만 즐거움을 느낀다 그래서 안빈, 그렇죠. 자연 속에서 항상 이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연과 같이 친구 돼버리면 무라일체, 자연 친화가 돼버리는 거죠. 항상 자연 속에서는 이런 삶을 삽니다. 됐어요? 그러면 강호 끝난 겁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정신 추구해야 돼요? 물질 추구해야 돼요? 그러면 강호에 가을 드니 고기마다 살쪄 있다. 작은 연못에 금을 실어 흘려 뛰어 던져두고 보세요. 그물을 실렸지만 흘려 뛰어 던져버렸대요. 뭐 잡을 의지가 없는 거예요. 고기 잡을 의지가 없어요. 이 사람이 만약에 고기를 잡으면 많이 잡을까요? 한 마리 잡을까요? 한 마리. 왜요? 먹을 만큼만 잡으면 됩니다. 소박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 몸이 이렇게 소일하는 것도 누구 덕분이다? 임금님 덕분입니다. 자연 속에 있으면서 누구 덕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임금님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죠. 각장은 대등나열 구조로 유유자적한 강호생활과 군은을 노래했다. 유유자적한 강호생활 맞는데요. 그 다음에 군은 임금의 은혜에 감사한다. 맞는데요. 근데 뭐가 틀렸을까요, 여러분들? 대등나열 구조가 틀린 거죠. 대등나열 구조가 틀렸습니다. 왜냐면 이건 강호사시사로 보면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작품 봤겠지만 모든 게 뭐가 됩니까? 항상 끝에 보면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이셨다. 강호의 봄이 드니, 강호의 여름 드니, 강호의 가을 드니, 강호의 겨울 드니 하고 맨 마지막엔 이 몸이 이러함도 역군은이셨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대등나열 구조는 틀렸고요. 여기서 좀 틀렸습니다. 안 보이죠, 저기서. 여기서 안 보이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혹시 요게 올까봐 지금은 한 거고요. 거기 1번에 만남의 아쉬움은 어디서? 아, 만남의 아쉬움. 요거는 좀 설명하고 갑시다. 저 현장에서 나왔으니까. 만남의 아쉬움이 뭐냐면 짧게 만나서 보세요. 춘풍이 이불 아래 서리서리 어른님 오시는 날 밤이면 굽이굽이 펴겠다 그랬죠. 굽이굽이 펴겠다 그랬죠. 그러면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짧게 만났으니까 동지딸로 한 게 밤 중에 가장 길 때가 언제예요? 아니, 우리 그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밤이 가장 길 때가 언제입니까? 동짓날이죠. 그러니까 그 한밤을 잘라다가 그래서 님이 오면은 너무 짧으니까 님이 밤에 짧으니까 이걸 펴가지고 그 밤을 뭐 하겠다? 길게 늘어뜨리겠다라는 시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시를 자세히 해석 안 하니까 이런 문제가 또 생길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직 시 파트를 하려면 좀 더 해야 되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요. 다음에 할 땐 그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그쵸? 여기서 보면은 전체 내용을 고려하면 다 맞아버리게 되는 거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본다라면. 근데 여기서 얘기한 건 그렇게 생각을 해 주시라는 거고요. 자, 다시 넘어서 12번. 다음 글의 내용을 볼 때 수령된 자에게 충고해주 수령된 자 미주지. 여기서 수령된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들?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사또란다. 뭐 도지사가 될 수도 있고 시장이 될 수도 있고 뭐 그런 사람들이죠. 누구의 녹을 먹는, 나라의 녹을 먹는 어떤 관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충고의 말로 적당한 것 그랬습니다. 자, 수령이 되어 나온 자들은 항상 이곳의 인심이 극히 악하다고 말을 한다. 저쪽 서쪽 지방으로 나아간 자도 이 말을 듣고 남쪽 지방으로 나아간 자도 이 말을 하며 동쪽으로 나아간 자나 북쪽으로 나아간 자 역시 모두 이 말을 한다. 하늘의 이치가 원래 선한 것이거늘 어찌 팔도 백성의 마음이 다 극악하기만 하고 나만 홀로 선하겠는가. 사방의 풍속이 혹 각기 다르니 나에겐 친숙하지 않은 것이 마음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을 터지만 이로써 꾸짖고 화를 낸다면 역시 견문이 좁고 괴팍한 것이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남을 위해 일한 것이 후회가 없고 자신이 미주칠까요? 자신의 이익만 위해 행한 행위에는 후회가 따르는 것이다. 자, 여기서 잘 봐야 될 게 뭐 위한 거? 자기의 이익만 취하다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후회가 따르는 거죠. 남을 위해 일하는 거는 뭐가 없고 후회가 없는 거죠. 그럼 과로
넘어가고 죽는 순간 또렷이 인식이 있다면 지나온 일의 후회 없고 부끄럼 없는 일생이 되도록이죠. 그럼 앞에 지나온 일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 남을 위해서 하는 건 후회가 없고 나의 이익을 위한 건 후회가 있는 거죠. 맞아요? 자,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뭘까요? 어차피 욕심 많은 존재냐? 그 뒷장이 잘못 읽었네. 15분 잘못 읽었네. 아이, 넘기면서 다시 합시다. 자, 공술의 공수거. 이로써 뭐 역시 견문이 좋고 괴팍한 것이다. 3번인데 난 4번을 냈네요. 여기까지 끝났네요. 그쵸? 그러면 충고할 수 있는 말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건 결국 뭡니까? 나는 뭐 백성들이 뭐하다 지금. 백성들이 뭐하다? 괴팍하다. 어디 가도 수령들은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 작가가 말한 것은 하늘이 뭘 줬다 그랬어요. 지금. 하늘은 뭘 줬다 그랬습니까? 선한 것을 줬는데 왜 넌 그러냐? 이거죠. 그러면 이 사람 수령에게 할 수 있는 말은 뭡니까? 그렇죠. 뭐 해라. 너부터 잘해라. 백성 나쁘다고 얘기하지 말고 너부터 하늘이 준 선을 행하라. 이 말을 되겠죠. 그럼 몇 번이 되는 겁니까? 1번이 되겠네요. 요즘 사람들 뭐 자기 잘난 맛에 살죠. 국회의원도. 이 얼마 전에 나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인데 자기가 술 먹고 말이야. 청문회 할 때 보니까 깔끔하게 잘하네 이 생각해서 저 국회의원 괜찮네라고 생각했는데 이 모 씨 있잖아요. 술 먹고 자기가 말이야 걸리고 말이야. 또 자기가 뭐 음주 발의도 있잖아요. 음주는 뭐 살인행위다 용서할 수 없다 했는데 그놈이 걸리고 이게 참. 그 다음에 또 어젠가 그제는 손모 씨가 또 한마디 했더만요. 국회의원 중에 국회의원은 아니죠 지금은. 손모 씨가 뭐 나도 뭐 음주운전은 나쁘지만 젊었을 때 나도 한번 해봤다. 뭐야 얘네 도대체가 생각이 없어요. 자 13번 갑니다. 이거 앞 샘플러를 안 찍어서 걷다 보니까 12번 읽으면서 15번 읽고 난리도 아니야. 치사한데 그런 건 빨리빨리 얘기해줘야지. 열심히 설명할 때 얘기하면 안 되고 얘기해줘서 다행이긴 한데 13번 다음 밑줄친 기억이 내포하고 있는 뜻으로 적절한 겁니다. 언어죠. 언어. 자 좋은 사회란 항상 이런 것들은 여러분 전체 지문을 읽어도 되지만 앞뒤 문맥만 읽어도 나오는 답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우린 전체 지문 짧으니까 한번 보자고요. 좋은 사회란 어떤 면에서 그 사회의 지식인들이 만들어내는 이론이 현실보다 잘 보게 하는지 아닌지에 달려있다. 현실과 유리된 이론으로 먹고 사는 지식인이 많을수록 그 사회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 달리 말해서 이론과 실천이 미주치가요. 이론과 실천이 유리된 생활을 하는 지식인이 많은 사회는 자체 내 문제를 제대로 풀어가지 못하는 사회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과 무엇이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론과 실천이 맞아야 되는데 이게 맞지 않으면 사회가 문제가 있다. 이 말이죠 지금. 돼요 안 돼요? 다시 보면 나는 여기서 자신의 문제를 풀어갈 언어를 가지지 못한 사회. 자신이 사회를 보는 미주치가요. 자신이 사회를 보는 이론을 자생으로 만들어가지 못하는 사회를 식민지적 사회라고 부른다. 그러면 언어를 앞뒤로 본다라면 앞에는 뭐가 되는 겁니까? 괴리가 된 게 문제란 얘기죠. 그 언어와 조금 머리가 먼데 뒤쪽을 보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이론을 자생적으로 만들지 못하는 사회죠. 그 쉽게 말하면 이 언어는 뭘 할 수 있어야 돼? 뭔가를 자생적으로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자 그럼 몇 번을 찍어야 될까요? 자생적으로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가 몇 번이 됩니까? 1번이 되겠죠. 주체적 사고 능력. 14번으로 갑니다. 다음 글에서 선언적 언어 습득 능력 밑줄 치고요. 여러분들 선언적 언어 습득 능력이라는 게 뭡니까? 선언적이란 건 미리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러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설명한 추론의 과정과 동일한 예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니까 언어 습득 과정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첫째, 어린이는 자기의 경험 동그라미 치고요. 경험, 개별적 언어, 이 경우에는 모국어를 통하여 자기 나름대로 문법적 가설을 세운다. 문법적 가설을 세운다. 밑줄. 그럼 뭘 통해서? 경험 통해서. 이는 어린아이가 어떤 표현을 시도하기도 하고 이해하기도 함을 뜻한다. 둘째, 그런 가설은 경험의 증가 동그라미 치고요. 경험의 증가 동그라미 치고
따라 수정되기도 하고 폐기되기도 하면서 좀 더 타당성 있는 가설로 발전 동그라미 치고요. 셋째, 드디어 모국어로 완전히 말하고 이해하기에 알맞은 규칙적 체계 형성 밑줄 치고요. 규칙적 체계 형성. 그러니까 세 단계 경험하고 심화 과정을 거쳐서 규칙으로 만들어진다 이거죠. 2살짜리 어린아이가 먹는 것, 먹니, 입는다 등을 먹는 것, 먹으니, 입는다 등으로 말을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먹이, 니은 앞에서 멍으로 변하고 입이 임으로 변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기본형을 파악해서 모든 경우에 그것을 유지하려는 노력이 일단을 보여준다. 그러다가 후에 먹는다, 먹니, 읽는다 등으로 옳게 발음하게 되는데 그것은 처음에 가설을 수정하거나 거기에 새 규칙을 발견하여 부각에 이르렀다는 걸 보여준다.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단계를 거쳤다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완전히 이거를 이해하고 쓸 수 있고 확인이 되면은 체계화시키는 세 번째 단계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것과 관련된 건 몇 번을 찾으셔야 되는 겁니까? 2번? 아니죠. 3번 보세요. 안 먹고 하는 부정어를 습득한 후에 부정의 의사를 표현하고자 할 때는 무조건 안을 앞에 놓는 시도를 하는데 그래서 안밥 먹어가 그 이해가 되는 겁니다. 이후에는 아니 서술 앞에 온다는 규칙을 경험하고 습득하니까 밥 안 먹어라는 정상적인 구문으로 체계화시켜서 얘기할 수 있다라는 것. 정답은 3번을 하셔야 됩니다. 됐죠? 여러분들 잘 보시고 뭐까지 체계화되는 세 가지 단계를 다 찾아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답지가 15번. 아이고, 아까 잘못 읽었던 15번. 이제 속지 말아야지. 앞뒤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에 들어갈 말입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주어서 만족하고 손해보지 않는 방법이 있다면 이해관계에 의한 갈등은 영원히 사라지련만 아직껏 아무도 이런 방법을 발견하지 못했으니 우리는 언제까지나 갈등 속에서 시달림을 받아야 할 것인가. 하지만 세모 돌리시고요. 하지만 주어서 얻는 기쁨을 잃어서 받는 아쉬움보다 더 보람있고 만족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그런대로 세상 살만한 것이리라. 그러니까 여기서 핵심은 뭐가 되는 겁니까? 주어서 뭐야 한다. 얻는 기쁨이 잃어서 받는 것보다 더 보람있다 이거죠.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많이 가져야 돼요? 아니면 내가 많이 손해를 봐야 돼요? 손해를 받는 게 오히려 기쁨이고 좋다 이거죠 지금. 자, 사실 여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므로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수양을 위해서 노력해온 것이다. 우리가 지난 날을 되돌아볼 때 밑줄 아까 쳤지만 남을 위해 일한 것에는 후회가 없고 자신의 이익만을 위해 행한 행위에는 후회가 따른다 이거죠 지금. 그게 뭡니까? 기쁨보다는 뭘 많이 한다? 내가 주려는 것보다 얻으려는 게 많다는 얘기죠. 죽는 순간 또래였지 인식하고 있다면 지나온 일생이 후회 없고 부끄럼 없는 일생이 되도록 주면서 살고 잃는 것에 너무 안달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들? 가지려고 하지 말고 베풀어라 이 말이겠죠. 그럼 15번에 들어갈 수 있는 게 몇 번이 정답이 됩니까? 공수래. 공수가 어차피 아무것도 없다 이거죠. 노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 노래 아나 모르겠네. 타타타나라는 노래 알아요? 산다는 건 좋은 거지 수지 맞는 장사자쏘 알몸으로 태어나서 옷 한 벌은 건졌잖소. 들어봤어요? 연식이 대단한 겁니다. 들어봤다는 건 연식이 대단해요. 제가 뭐 신라의 달밤 들어본 거랑 똑같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도 베푸시기 바랍니다. 자, 16번 다음 글에서 모호성이 없는 것은 그랬습니다. 근데 이 모호성이 중의성이 될 수도 있고 이거 좀 넓은 의미에서 보자고요. 이 문제를 뭐도 문맥에 이상이 없는 것까지도 포함을 하자고요. 1번 영어는 허둥대며 구두를 신고 있다. 허둥대며 동그라미를 칠까요? 허둥대니까 아직은 신어야 돼요? 안 신어야 돼요? 허둥대고 있다라는 것을 보면 구두를 신어야 돼요? 아직은 안 신어야 돼요? 허둥대며 구두를 신고 있는 과정이죠. 그러니까 이건 모호성이 없는 겁니다. 2번 우물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 여름철 위생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거는 잘못된 문장이죠. 왜? 우물물이 오염된 것으로 밝혀져서 먹지 않게 되어서 위협이 된다.
그러니까 요거는 좀 문장이 잘못된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에서 모호성만 따져버리면 아마 2번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넓은 의미에서 문장에 뭐도 없는 것, 이상이 없는 것까지 보자고요. 3번, 4번은 여러분들 쉽게 좀 볼 수 있죠. 못부정이죠. 숙제를 하긴 했는데 조금 남아서 못한 건지 아니면 아예 다 못한 건지 중의성이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어머니께서 동생에게 약을 먹이시는데 직접 동생의 입을 벌리고 약을 넣어주신 건지 아니면 약을 주면서 네가 먹어라고 얘기했는지 사동의 중의성이 돼버리는 거죠. 17번 다음 글에서 손은 나그네입니다.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 바르게 지적한 것은 어떤 손이 나에게 이런 말을 했다. 어제 저녁엔 아주 처참한 광경을 보았습니다. 어떤 불량한 사람이 큰 몽둥이로 돌아다니는 개를 쳐서 죽이는데 보기에도 너무 참혹하여 실로 마음이 아파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맹세코 개나 돼지의 고기를 먹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나는 이렇게 대답했다. 어떤 사람이 불이 이글이글하는 화로를 끼고 앉아서 이를 잡아서 이가 뭔지 알죠? 여러분들 이 머리에서 다니는 거. 그 속에 넣어 태워 죽이는 것을 보고 나는 마음이 아파서 다시는 이를 잡지 않기로 맹세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손이 이야기한 내용에 대해서 바르게 지적한 것은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그러면 1번 거짓된 전제가 아니죠. 본 거니까. 2번 동정 등의 심리적 요인으로 엉뚱한 결론을 내리고 있다.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왜? 개의 죽음을 보고 느끼는 연민의 마음과 개와 돼지 고기의 뭐가 되는 겁니까? 식용과는 뭐가 없다? 아무 연관이 없는 거죠. 사실은 연민과 여러분들도 그거 죽이러 오면서 어머 어떡해 돼지 어떡해 하면서 옆에 가서 식당 가서 맛있게 돼지고기 삼겹살 먹잖아요. 이거 관계가 없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소 죽이는 거 보면서 소 막 울면서 가는 거 보고 저 소 진짜 불쌍해. 저 눈 봐봐 눈물 떨어지는 거 봐봐 하면서 역시 소고기는 역시 이러면서 먹잖아요. 18번 다음 외래 표기 규정의 예시 단어가 바르게 묶이지 않은 것을 찾으라 그랬습니다. 기억, 국어의 현용 24 자모음만을 적는 건 맞죠? 분명히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파열음의 표기는 된소리로 쓰지 않는다. 그래서 꼬냑이 아니라 콘약이 되는 거죠. 장모음은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장모음하면서 점점을 박아놓죠. 근데 여기는 그런 게 없다라는 거고요. 한 음운을 한 표기로 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을 구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P를 F 있죠, F 이거 구분하지 뭘로만 쓰는 거죠? F를 피읍과 히읗 중에서 뭐만 씁니까? 피읍으로만 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된다? 그런 예를 들듯이 디스켓 뭘로 써야 됩니까, 여러분들? 디스켓은 뭘로 써야 돼요? 디귿. 됐죠? 19번. 문일지십이 뭡니까, 여러분들? 그쵸? 하나를 알면 열을 깨우친다죠. 생이지지가 뭐죠, 그나저나? 배우지 않아도 스스로 깨우친다. 그 다음에 학이지지는 뭐죠? 배워서 알아버린다. 배워서 알미라는 뜻을 갖고 있고요. 마이동풍이 뭡니까, 여러분들? 남의 의견이나 충고를 전혀 듣지 않는 거죠. 우이독경은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아무리 알려줘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까 반대 개념은 몇 번이 되는 겁니까? 우이독경이 되는 겁니다. 20번 다음 보기에 밑줄 치인 표현 중에서 다이어의 관계에 있는 예를 골라 묶은 것으로 가장 적절한 것 그랬습니다. 1번 아이들이 공을 차면서 놀고 있다. 이때 놀다는 뭐가 되는 겁니까? 놀이를 하면서 즐겁게 지내다의 의미를 갖고 있는 거죠. 2번 이번 설에는 가족이 모여서 윷을 놀았다. 이건 뭡니까? 놀이를 통해 승부를 가리는 겁니다. 또는 놀이에서 자신의 재주를 뽐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은 다른 겁니다. 같은 거 아니에요. 디귿 지방에서는 아직도 놀고 있는 땅이 많다. 이게 바로 뭡니까? 놀고 있는 땅이 많다. 이게 뭐죠? 쉬고 있는 땅이 많다 이거죠. 그쵸? 대장간의 식칼이 논다는 뭡니까? 대장간의 식칼이 논다라는 건 뭐죠?
놀고 있다? 쓰지,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죠. 그 다음에 마지막 마당패가 제주를 놀고 있다는요? 제주를 부리고 있는 거죠. 그럼 얘랑 비슷한 건 뭡니까? 니은이죠, 니은. 그럼 니은과 미음은 다이어입니다.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5번 이렇게 체크하세요. 5번. 5번을 적고요. 니은, 미음이라고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정답 몇 번이 됩니까? 5번이 돼야 됩니다. 혹시 답을 찾으셨어요, 이거? 답을 찾으신 분? 대박입니다. 답을 찾은 게 더 대박이에요. 왜 안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실수한 거를 마치 아닌 것처럼 살짝 넘어가야지. 됐죠?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약점 체크가 끝났고요. 자, 여러분 이제 수업을 이어서 가는데 거기 유인물 하나를 제가 드렸죠, 지금. 문법 확인 학습입니다. 자, 우리가 지문 들어가기 전에 이 문법 확인 학습 문제를 먼저 조금 정리하고 넘어갈 겁니다. 자, 거기 빈칸들이 있는데 여러분 한번 빈칸을 다 채워볼까요? 제자 원리가 나왔고 기본자가 나왔고 자음체기, 모음체기, 모음사각도, 의문기수, 로마자 표기법까지 나와 있죠, 지금. 거기 한번 기본자를 채워보시기 바랍니다. 1번과 2번은 중세국어가 되는 거고요. 3번과 4번은 현대국어가 되는 겁니다. 보지 않고 그냥 채우는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거 한번 싹 훑어본 적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풀 수 있어요. 저 칸을 넣으셔야 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보면 제자 원리죠. 제자 원리는 글을 만든 원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킹세종 오빠께서 글을 만들 때 자음과 모음을 좀 다르게 했죠. 아마 제자 원리와 기본자를 동시에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엮여 들어가니까. 근데 기본자에 보면 자음만 있죠. 여러분들이 모음은 그 밑에다가 좀 채워 두셔야 됩니다. 됐죠? 첫 번째 자음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음은 무슨 원리입니까? 뭐예요? 상형이죠, 일단은. 뭐를 상형한 겁니까, 자음은? 우리의 뭐를?
그쵸? 발음이 되는 이곳의 발음의 위치를 다 찾아낸 거죠. 그래서 상형의 원리이면서 무엇이 된 거죠? 가획이 된 거죠. 획을 하나씩 더 긋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발음 기관의 모형을 본떴고, 정확히 말하면 그쵸? 그 다음에 뭐가 된 겁니까? 기본자를 설정한 후에 거기다가 획을 더 그었다. 그게 가획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상형을 한 거죠. 뭘 상형합니까? 기본자 5개를 무엇한 거죠? 모형을 본떴습니다. 발음 기관의 모형 5개를 본떴죠.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본자 5개가 뭐가 있죠? 자음에서는 느, 무, 스, 응이 되는 거죠. 돼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는 소리? 아설순치후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음은 혀가 목구멍을 막는 소리죠. 그 발음해보세요. 혀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됐을 때 하면 혀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길게 말하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올라왔잖아요. 이거를 이렇게 세우니까 글자 모양이 어떻게 된 겁니까? 그가 된 겁니다. 돼요? 근데 여기다 획을 하나 더 그어볼까요? 획을 그으면 어떤 소리가 나요? 돼요, 안 돼요?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 다음에 느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혀를 가지고 느 하면은 느 발음해볼까요? 혀에서 느 하면 혀가 어떻게 때립니까? 느 때리고 내려오죠. 느 때리죠. 그럼 기억은 올라가는데 니은 이렇게 됐다가 떨어지죠. 그러니까 모양이 거의 반대로 돼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늡니다. 획을 하나 더 그으면요, 더 그으면요, 트가 돼버리는 거죠. 획을 하나씩 더 긋는 겁니다, 지금. 무는요, 여러분들 보세요. 무 발음하면 어떻게 돼요? 요 입술이죠. 입술의 모양이 이렇게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붙었다 떨어지죠. 그러니까 그건 네모나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 획을 더 그으면요, 푸가 되는 거죠. 스 발음하면 어떻게 됩니까? 입이 이렇게 있다가 입이 갈리죠. 지금 이빨이. 그러니까 천천히 이렇게 되죠. 그럼 이걸 세워보니까 어떻게 되더라? 아, 여기 있던 게 이렇게 소리가 나는구나 라는 모양을 본떠서 이겁니다. 그럼 획을 더 그으면요, 치가 되는 거죠. 화장실 가서 변비 나는 소리죠. 이거 소리 나는 부분이 여기와 콧구멍이죠. 근데 동그래요. 동그란 모양을 본뜬 거예요. 그래서 획을 더 그으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현대 국어에는 없지만. 돼요, 안 돼요? 됐어요. 됐죠? 그런데 거기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 여기 현대 국어에는 여기 뭐도 더 있어요, 사실은. 쌍기역, 쌍비읍 이런 것도 있는데 중세는 빼고, 그러면 여기다가 괄호가 더 생긴단 말이에요. 뭐가 나왔을까요? 이 채자가 남은 거죠. 이 채자는 뭐가 발음하는 위치는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돼요, 안 돼요? 근데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봤던 게 뭡니까? 리을이란 게 있죠. 르 발음해볼까요? 르 발음하면 처음에 누구랑 똑같아요, 혀가? 니은이랑 똑같죠? 니은은 느드트 발음해볼까요? 느드트 발음하면 느드트 어때요? 똑같은 위에서 붙었다 떨어지고 바로 내려와 버리죠. 르 천천히 발음해볼까요? 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어디에서 시작하는 건 똑같아요. 여기서 시작하면 르 이렇게 말리죠. 르 천천히 혀가 앞에 갔다 르 뒤로 이렇게 옮겨가 버린단 말이에요. 웨이브를 치니까 이 모양을 이츠자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르가 되는 겁니다.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야 돼요? 열이. 그러니까 발음을 못합니다, 여러분들. 발음이 못했는데 이렇게 비슷한 소리가 났을 거예요. 하나는 반치음은 어디에다가? 그래서 우리 삽, 주압 할 때 보면, 주압 할 때 보면은 얘 소리 비슷한데 똑같은 소리도 아니에요. 그쵸? 객체 높임에 보면, 우리 중세국어에 삽, 주압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 발음은 정확히 안 되지만 얘와 비슷하게 시작을 하는 겁니다.
됐어요, 안 됐어요? 됐어요. 지금 제자 원리가 이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고요. 자, 모음으로 갑니다. 모음은 역시 뭐가 되는 겁니까? 상형이죠. 뭘 상형한 겁니까? 천지인을 상형한 거죠. 인의 모형을 상형한 겁니다. 그 우주 원리, 우주 만물의 원리를 상형한 거예요. 거기에다가 뭐가 들어간 겁니까? 쟤는 획을 하나씩 더 긋는 거고 얘는요 합치는 글자입니다. 그래서 뭐다? 합용의 원리라고 하는 거죠. 기본자 몇 개입니까? 여기에서는 3개. 옛날 사람들은 하늘을 어떻다고 생각했을까요? 우주는 동그랗다고 생각해서 천의 모양을 띠는 건 점이죠. 그 다음에 땅의 모양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땅은 평평하다 그래서 요 모양이고요. 사람은요 서 있는 모양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근데 합칠 때는 여러분들 하늘, 땅, 사람 중에 기준이 되는 게 뭘까요? 옛날부터 하늘, 땅, 사람 중에 가장 우선적인 게 뭘까요? 하늘? 사람? 땅? 뭘까요? 하늘입니다. 임금도 하늘을 섬겨야 됩니다. 그쵸? 그러니까 얘가 항상 기준이 돼서 합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초출자, 우리가 보통 현대국어에서는 단모음 체계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발음이 하나예요. 잘 보세요. 하늘과 뭐가 만나면요? 사람이 만날 수가 있죠. 그럼 뭐가 되는 겁니까? 사람과 하늘이 만나면요. 됐죠? 하늘과 뭐가 만나면요? 땅이 만나면 땅과 하늘이 만나면요. 우가 되는 거죠. 하나씩 합쳤죠? 이게 합용자입니다. 됐어요? 그러면 두 번째는 제출자라는 게 있죠. 재방송. 다시 한번. 그러니까 무엇과 단모음과 단모음이 만날 수도 있고 또 하늘에다가 단모음을 만들면 돼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하늘에다가 어가 나오면 뭐가 되는 거죠? 여. 하늘에다가 오가 오면요? 요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무엇과 무엇이 오와 아가 만나면 뭐가 되는 겁니까? 와가 되는 거죠. 우와 어가 만나면요. 워가 되는 거죠. 자, 간단하게 발음 한번 해볼까요? 발음해 봅시다. 오, 우. 입이 몇 번 움직여요? 한 번만 움직이고 있는 거죠. 오, 우. 두 번 움직여요? 어우, 이렇게 두 번 움직여요? 얘 발음해 볼까요? 이어. 보세요. 이어. 어떻게 돼요? 찢어져다 붙죠? 이어, 이유. 얘는요? 와. 두 번 움직이죠? 그래서 이게 이중 모음이 되는 거죠. 제출자가. 자, 이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그게 제자 원리와 기본자까지를 한 겁니다. 지금. 자, 세 번째 자음 체계죠. 자음 체계는 여러분 꼭 외우라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처음 하시는 분이라면은 이것은 반드시 외워야만이 나중에 뭐가 되는 거죠? 동화 현상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걸리지 않습니다. 난 안 해보고 한번 가볼 거야. 가봐야 어떻게 되나. 나중에 왜 그렇게 된지를 모른다라는 겁니다. 자, 조음이라는 거죠. 조음이 뭡니까, 여러분들? 발음이 되는 거죠. 조음, 조음, 위치. 발음이 되는 위치죠. 저 지워버렸다. 다시 한번 또. 자, 이렇게 발음이 되는 겁니다. 제일 처음에 발음이 나는 게 어딥니까? 발음이 나는 곳이 5군데에서 나죠. 입술에서 한번 나죠. 그 다음에 이빨. 그 다음에 이 입 뒤에 이 위에가 뭡니까? 구개죠. 그래서 앞에는 딱딱해서 무슨 구개? 경구개. 뒤에는 말랑말랑한 영구개. 나머지 목구멍 후. 그래서 넓게 보면 4개지만 우리가 나눌 때는 몇 개로 나눈다? 5개의 조음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발음이 나는 게 아까 양순. 입술이니까 양순음. 다음은요. 치조음. 다음은요. 경국의 음. 다음은 영국의 음. 하나 마지막으로 후음이라는 게 있죠. 그러면 조음, 소리내는 방법이라는 것도 존재하죠. 자, 소리내는 방법에는 첫 번째는 파, 열. 터지는 소리. 그 다음에는요, 파, 찰음. 터지면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 다음은 마찰만 일어나는 마찰음. 다음에는 비음과 유음이라는 게 있다 그랬죠. 자, 외우는 방법 어떻게 하자? 바, 다, 가. 자, 어디로? 서, 해로. 누구랑? 마누라. 야랑 가면 되는 거죠. 됐어요? 안 됐어요? 됐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파열음의 삼중체계를 파열음, 여러분들 국외음이라고 얘기하면은 경국애를 얘기하는 건가요? 영국애를 얘기하는 건가요? 국외음이라는 거 문제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국외음은 경국애를 뜻해요? 영국애를 뜻해요? 그렇죠. 국외라고 할 때는 이 자체 두 개를 모두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파열음이라는 것도 들어봤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럼 파열음은 어디에 해당하는 겁니까? 그렇죠. 파자가 들어간 넓은 의미에서 파찰음도 뭐가 되는 겁니까? 파열음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독특한 놈이 하나가 있죠. 원래 자음은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예요? 안 울림소리인데 요 놈 독특한 요 놈은 무슨 소리입니까? 울림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파열음의 삼중체계란 말 들어봤죠? 어떻게 됩니까? 예삿소리 다음에 뭐가 있죠? 된소리 그 다음에 거센소리 몇 개로 분화가 되죠? 3개. 그래서 파열음의 삼중체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도 파열음이니까 뭐가 되죠? 티읕. 여기는요 쌍기역 키역. 여기는요 쌍지읒 치읒. 선생님 여기도 쌍시읒이 있잖아요. 삼중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삼중체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현대국어 자음의 모든 게 돼버리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됐습니다. 그럼 자음 몇 개인가요? 자음 몇 개가 나왔어요? 이런 거 빨리빨리 세야지. 맞아요? 세볼까? 하나, 둘, 셋, 넷, 다, 여,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 열일곱, 열여덟, 열아홉. 맞잖아요. 시험 볼 때도 이거 세고 있을 거예요. 자음 몇 개지? 잠깐만요. 자, 그려보고 하나, 둘. 그러다가 망해. 영어 언제 풀려고. 됐죠? 자, 이제 모음체계로 갑니다. 여러분들 모음체계는 모음 사각도를 생각하라 그랬죠? 그래서 모음 사각도는 단모음체계예요? 이중모음체계예요? 단모음체계입니다. 현대국어에.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이중모음이 돼버리는 겁니다. 짜잔 짠짠. 그리는 방법은 대충 그려도 된다. 여기서. 됐죠? 그리고 뭐를? 두 개를 이렇게 쫙대기만 그어라. 근데 여기는 알아야 될 게 이게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입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오면 이쪽으로 오면 올수록 입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물어져 있는 거죠. 밑으로 가면 갈수록 입을 벌리는 거죠. 다시 말하면 턱이 벌어지는 거에 따라서 모양이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돼 있는데 자, 노란색 몇 개? 4가지는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가장 많이 벌어질 때 나는 소리가 뭐죠? 입을 가장 크게 벌렸을 때 나는 소리가 아. 여기가 아 자리죠. 돼요? 근데 여기가 아가 되지 않는 거는요. 여기는 일반적인 소리가 아니고 고통이죠. 그 다음에 입을 가장 안 벌릴 때 나는 소리가 뭐죠? 이,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요. 우죠. 발음해보면 쉬워요. 우는 거의 다물어놓고 입술만 동그랗게 만들면 되잖아. 보통 보면 이빨이 어떻게 됩니까? 우 할 때는 이빨이 거의 다물어지는 상태죠. 우예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임의적으로 이 반을 나눠버리라 그랬죠. 나눠버리라 그랬죠. 왜요? 자, 얘와 얘가 기준이 됩니다. 얘 기준은 하면 앞에 거의 기준은 이, 뒤에 거의 기준은 아예요. 그래서 이, 아, 잘 안 되면 이, 우 하면 이가 혀가 어디로 가요? 이, 우 하면 이 할 때는 혀가 앞으로 나가려고 막 걸리적거리고 나가는데 우 하면 뒤로 도망가려고 하죠.
그래서 얘는 무슨 모음이 되는 거고요? 전설 모음이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뭐가 되는 겁니까? 후설 모음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후설 모음은 뭐하기다? 뒤집기다. 뒤집으면 후설 모음이 된다. 전설 모음은 뭐 하면 된다? 더하기면 전설 모음이 된다. 자, 아를 뒤집으면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 을을 뒤집으면요? 을을 뒤집어도 으니까 뭐 어디 위치가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죠. 그냥 적지 않는 거예요. 우를 뒤집으면요? 오. 끝났습니다. 그럼 후설 모음 몇 개? 5개. 됐죠? 그러면 이제부터 더하기예요, 이걸 가지고. 2와 5를 더하면 뭐가 되는 거죠? 위치가 같아야 됩니다. 2와 5가 만나면요? 왜? 2와 어가 만나면요? 2와 아가 만나면요? 애가 되는 거죠. 이게 선생님 근데 왜 은은 안 내요? 아까 쟤는 뒤집어도 똑같으니까 버리는 거예요. 왕따요, 왕따. 자, 됐습니다. 그러면 이 체계를 우리 오봉도 연결하고 갈까요? 뭐에 따라서? 혀의 뭐에 따라서? 위치에 따라서 혀가 앞에 오면 무슨 모음? 전설 모음과 혀가 뒤에 가면 무슨 모음? 후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보세요. 발음해 볼까요? 에 발음할까요? 에 어때요? 에 턱이 계속 떨어지는 거 맞죠? 분명히. 그러면 뭐에 따라서? 혀의 뭐에 따라서? 높이에 따라서 위에 있으니까 무슨 모음? 고설이죠. 보세요. 에 혀가 점점 밑으로 내려가잖아요. 턱이 벌어지니까. 여기는 뭐가 되는 거죠? 저설이 되는 거죠. 그럼 혀의 높이에 따라서 무슨 모음과? 고설 모음과 무슨 모음? 저설 모음으로 나눌 수 있고요. 또 입이 벌어지는 것, 개구에 따라서 입이 벌어지는 에 어때요? 에 어느 게 입이 많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저설이면 뭐가 되는 겁니까? 개모음, 폐모음 뭐예요? 개모음이 되는 거죠. 고설이면요? 폐모음이 되는 거죠. 하나 더 뭐에 따라서? 입술 모양에 따라서 입술이 동그래지는 거와 평평해지는 게 있죠. 이거는 뭐 그냥 해보면 돼요. 위, 외, 우, 오 아무리 해도 쉑시한 동그래지는 입술 모양을 갖고 있죠. 그래서 원순 모음과 나머지는 다 뭐가 된다? 평순 모음이 된다. 돼야 안 돼요? 그러면 위에 대해서 물어볼 수 있잖아요. 요즘에 이런 문제 본 적 있잖아요, 여러분들. 위는 뭡니까? 무슨 모음이면서? 고설이면서 폐모음이면서 후설이면서 원순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머릿속에 그려놓으면 뭐가 나오든 다 맞출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는 뭐가 되는 겁니까? 후설이면서 뭐면서? 저설이면서 개모음이면서 평순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됐잖아요.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조심해야 될 건 얘는 분명히 입술 모양이 몇 번입니까? 2번 바뀌는 거죠. 돼요, 안 돼요? 돼요. 그래서 단모음화된 이중모음입니다. 단모음이라고 지금은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여러분들 그 의문의 수를 보니까 자음이 몇 개입니까? 현대국어의 자음 몇 개죠? 19개. 그 다음에 보니까 모음에서 모음은 크게 2가지가 있죠. 모음과 이중모음이 있죠. 모음, 단모음 몇 개? 10개. 이중모음 몇 개? 11. 그래서 총 몇 개? 40개의 자모음체계입니다. 현대에는. 돼요, 안 돼요? 중세국어는 몇 개일까요? 글자가 몇 개일까요? 훈민정음, 서문 생각해보면 23개? 내 이를 어여삐 여겨 서로 23글자를 만간하니 몇 글? 28자를 맹간하니 이랬잖아요. 진짜 그러지 말자고 저. 아무리 그래도 우리 세종 오빠가 얼마나 슬퍼하겠어 지금 무덤에서. 됐죠? 좀 바뀝니다. 이게 어디에 나오는지 아세요? 이런 거? 한국어 귀화 시험에 나옵니다. 한글의 자모음 숫자 쓰시오. 근데 여러분들도 귀하면은 귀화 못해요. 우리나라 사람인데 귀화 못합니다. 몰랐잖아요. 저렇게 23글자 이러고 있는데 당신은 귀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냥 할게요. 그렇죠. 앞으로는 외국인. 됐죠? 자, 이제 지워도 됩니다. 이쪽으로 갈까요?
여기까지 좀 지우고. 자, 여기는 뭐 적을 거냐면 로마자 표기법이란 게 있죠. 로마자 표기법인데 거기는 모음만 나와 있지만 밑에 칸에는 자음도 적을 겁니다. 자, 로마자 표기법 외워야 됩니다. 이거를 외우면 우리 아까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 앞에서 잠깐 하다 보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근데 외우면 굉장히 쉽게 알 수 있지만 안 외우면 이거 죽었다 깨도 문제를 못 풀고 찍어야 되는 거잖아요. 뭐가 있습니까? 아,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음에 두 개 더 오, 우, 이. 아, 세 개구나. 오, 우, 이가 있죠. 자, 아는 뭡니까? 그대로 A죠. 요 놈이 좀 독특한 놈입니다. 뭐? 이오죠. A니까 아가 들어가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A, E가 되는 거죠. 다음은요, 이, 오, 우, I가 되는 거죠. 그런데 두 번째는 뭐가 됩니까? Y 계열이 오는 거예요. Y 계열은 반모음 이가 먼저 오는 겁니다. 이와 아가 만나면 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뭐가 되는 거죠? 야. 여기는요, 여. 여기는요, 예, 요, 유. 요 놈이 독특한 거죠. 뭐? 으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Y 계열이니까 뭐만 더 넣으면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Y만 더 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내려올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한 거 요거 몇 개만, 7개만 해도 조금 쉬워져요. 이 규칙을 찾아보면 Y가 내려오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YA. 얘는요, YEO, YA, YE, YO, YU. 여기는 독특하다 그랬죠. 으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EU. 되셨죠? 그 다음에 W 계열이죠. 아 계열이 오는 겁니다. 일단 R을 집어넣으면요, O를 집어넣으면요, 와. 그 다음에 워. 다음에요, 왜. 그 다음에요, 여기 뭘 집어넣어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는 W만 오면 되니까 WA. 원래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러분들? W, E, O가 원래는 맞는 거죠. 그런데 W랑 뭐랑 발음이 똑같아요. E의 발음의 위치가 같습니다. 그럼 발음 두 번 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를 지워버리는 거예요. W가 사라질 수 없으니까. 그래서 E가 사라지고 W, O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 좀 보셔야 되죠. 몇 가지 보셔야 될 것들. 그 다음에 왜는요, W, A, E, W, E. 요 놈도 조금은 독특하게 보셔야 돼요. 발음 그대로 O, E가 되는 거죠. 맞아요? 그 다음에 W, I. 그런데 요 놈은요, U, I가 되는 거죠. 요거는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됩니다. 기억하고 있겠죠? 믿어요. 거짓을 진실처럼 믿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자음을 보면, 로마자에서 모음이고 이제 자음을 보시면 문제가 되는 게 있죠. 뭐가 있습니까? 기역, 디읍, 비읍이 있죠. 자, 기역은 무엇과 무엇으로 발음이 되는, 무엇과 무엇으로 표기를 할 수 있죠? 무엇과 무엇으로? G하고 K. 근데 GK를 어떻게 구분하냐? 모음 앞에 있으면 뭐를 쓰는 거고요? G. 모음 뒤에 있으면요, K를 쓰는 거죠. 마찬가지 D도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음 앞에 D는 몇 가지로 쓸 수 있죠? D와 T로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음 앞에 있으면 뭘로? D. 모음 뒤에 있으면 T. B도 무엇과 무엇으로 쓰죠? P와 B. 그러면 마찬가지로 모음을 기준으로 해서 모음 앞에 있으면 B, 모음 뒤에 있으면 P를 쓰는 거죠. 요것만 좀 조심하면 되죠. 그럼 또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기역, 디귿, 비귿. 그럼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을까? 니은.
그 다음에 미음. 또 뭐가 있나? 기억, 디귿, 리을. 리을은 여기다 적읍시다. 리을 체크 잘해야 돼. 리을, 미음, 비읍, 시옷. 이응, 지읒. 치읒. 된소리 이런 것들 빼면. 자, 니은은 뭘로 적으면 되죠? N. 미음은요? M. 리을은 초성일 때는 어떻게 씁니까? R. 그 다음에 뭐에 오면? 중성이란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디 오면? 종성이 오면 뭘로 쓰는 거죠? L. 그런데 리을과 리을이 연속해서 나오면 L로 쓰면 되는 거죠. 시옷은요? S, 지옷은요? J를 쓰면 되는 거죠. 맞아요? 안 맞아요? 그 다음에 된 소리가 있죠. 쌍기역, 쌍디귿, 쌍비읍. 자, 여러분들 이런 걸 어떻게 씁니까? 얘는 KK, 얘는요? TT, 얘는요? PP죠. 자, 이거 계열 크트푸는요? 어떻게 씁니까? 여러분들 이것도 모음 앞에는 이런 거 아니에요. 얘를 예사 소리를 제외하고는 모두 뭘 씁니까? K, T, P를 쓰면 되는 거죠. 돼야 안 돼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요? 치읓은 뭘 씁니까? She, H 뭐 등등등. 됐죠? 자, 요거까지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고 있어야만이 무엇 할 수 있다. 나중에 문제를 푸는데 어렵지 않아진다. 지금 첫 시간에 이걸 하는 이유가 뭐냐면 중요하니까 반드시 해 두자는 의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유입 선생님이 나눠준 유입까지 했고요. 원래 이거는 제가 얘기했지만 첫 강의 해야 되는데 그걸 좀 순서를 좀 미룬 겁니다. 되셨죠? 자, 그러면 우리 잠깐만 쉬었다가 또 수업하도록 합시다. 잠깐만 쉬었다가 합시다.